네, 안녕하세요. 주필성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거래소는 0.04 거의 보합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이 보면 상승 종목 수가 오랜만에 1000개를 넘겼어요. 1028개. 하락 종목 수가 519. 전반적인 순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이 뭐냐면 과거에는 2차 전지 섹터 위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이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한 500개, 하락 종목 수가 1000개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왔다면 지금은 2차 전지 섹터가 약간 혼조세,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그 밖에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넓게 상승하는 이런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저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는 시장은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일에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기관들이 좀 매수에 나서면서 전체적인 넓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세의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 이거 좀 단점인데 그만큼 누가 꾸준하게 살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은 뭐 외국인들이 큰 주식을 꾸준히 샀다고 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옛날에 기관, 특히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국내 주식을 꾸준히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시세의 연속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게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의 상승 종목 수가 오랜만에 1000개를 넘어갔다. 이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종목 수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오래 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먹을 게 많아집니다. 오늘은 중국 무디스죠.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했고요. 그리고 중국 기술과 미국 자본의 합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회되는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주필승 투자연구소 새로운 채널입니다. 구독 먼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댓글들을 보니까 역시 공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쓰셨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거는 일단 빼자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5만 표 이상이 돼서 국민청원이 성공해서 해라라고 했지만 당국에서 뭐 어떻게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순응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을 틀어놓고 출근하신다는, 오늘도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라고 해주신 분, 아침 영상을 듣고 다른 거 방송 듣기도 바쁘신데 제 영상을 듣고 출근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측 문제도 해결됐고 공부방 운영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멍케원 해설 상당히 맨날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소중한 말씀, 미인님이 공부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 또한 공부가 됩니다. 항상 우리 9196님이 항상 상당히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느껴집니다. 마무리 방송을 들으면서 시장 흐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알려주신 차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 상당히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바이오직스 어제 드렸던 건데 수익 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라오스 이 밖에 많이 계세요. 미국이나 태국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아직까지 그 문자가 안 들어가서 그런데 요 부분을 제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리자가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만간에 해결이 되면 보내드릴게요. 뭐 그 밖에도 많은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여기 이제 뭐 신청을 4번 보냈다고 그래서 이분 댓글을 이제 달아드렸으니까 관리자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유바이오로직스 수익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잘 나가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조금 음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대기 매수세가 있으면 양봉, 오전장보다 오후장이 강하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는데, 반대로 오전장보다 오후장이 약하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에 그 박순혁 작가님이 또 어느 정도 머티를 수익 실현했고, 이걸로 에코프로를 샀다, 이렇게 BM으로 샀다라고 했는데, 이런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그렇게 크게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아직까지 그 2주 남았는데 선물 옵션 만기 때 이후에 특별 편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하락은 지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에코프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에코프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 시장을 나타내고 있는, 수급을 나타내고 있는 차트로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상 121선 이상이 있어야 어느 정도 탄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떨어진다고 해서 매수하셨다가 물론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라리 BM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한다던가 뭐 이런 모습이 나올 텐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전장보다 오후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뒷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추세를 바꾸려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쯤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좀 안정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지금은 이제 다 빠졌다, 여기 뭐 쌍바닥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대외 변수들이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도 리튬 가격,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만 위안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또 이번에 중국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과 포드 100% 자본을 가지고 기술력만 빌려주고 IRA를 우회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이거 허락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이달 말 끝나서 1월 달 초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이걸 우회를 허락했다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론은 안 났지만 이게 이달 말이라든가 초에 나올 거예요. 확정이 되고. 또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요거죠.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했다. 중국 뭐 신용 등급 떨어진 거고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익스포저라고 그러거든요. 무역 익스포저 관계도를 보면 상당히 높아요. 지금 30% 넘어갑니다. 30% 이상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중국이 잘못되면 우리나라에 최소 30% 이상의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부동산 문제가 가장 커서, 그리고 전망을 강등했다라는 건데, 이게 전망을 강등하면 나중에 신용 등급을 떨어뜨립니다. 보통 보면 무디스가 안정적에서 부정적, 안정적에서 S&P도 부정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17년에 다시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다시 23년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여기 어떤 영향을 주냐면, 물론 이제 경기도 영향을 주겠지만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환율.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줘요.
위안화 환율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조금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환율이 좀 강세로, 달러 대비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환율을 볼게요. 우리나라 환율도 조금 최근에 떨어져가지고 물론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자리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안화 환율이 여기서 평가 절하가 된다 그러면 올라가요. 이게 환율이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의 뭐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되면 붙어 있는 우리나라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지금은 아니지만 천천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가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뭐 고속성장할 때 7% 이런 거죠. 그냥 뭐 아무나 취업할 수 있고 그냥 대학교만 나오면 그냥 대기업 다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제 1%가 안 돼요. 지금 1%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이 취업을 하려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과거에 7%막 어떨 때는 막 9%, 10%대 요때랑은 상당히 틀려요. 그러니까 참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가 좋아야 우리가 많이 팔아먹을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리 중국이 밉다고 해도 우리는 실리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미국 편만 들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 중국 요 사이에 잘 왔다 갔다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현재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국인데, 너무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뭐든지 국익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한국과 중국 배터리 기업 합작법인 이제 투자 사례가 있는데 뭐 많이 있어요.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화유코발트하고 LG, 포스코하고 이거 하고 있고, 포스코, 거린메이도 에코프로하고 SK온하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수하게 지분 매입이 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물론 미국 진출이 목적이긴 하지만 마냥 순수하게 지분을 다 내어줄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뭔가 조건을 걸겠죠. 이 조건이 뭐냐? 요거에 따라서 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아까 나오죠. 포드하고 CATL 관계, 이런 기술 제휴 지침이 이번에 확정될까 나오죠. 왜냐하면 별다른 말이 없어요. 지금 포드와 중국 CATL이 포드가 100% 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기술만 가져오는 거는 이번에 여기에 우려 기업에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침대로라면 미국과 중국 협력 방안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평가, 그만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술 제휴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드하고 CATL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허락을 해준 상태예요. 물론 여기 보시면 나오죠. 공화당 의원도 이거는 뭐 전기차 업체를 위한 이익을 우선시한다. 미국의 이익이 아닌 전기차 업체를 위한 이런 법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발끈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뭐 포드와 CATL 관계, 이게 이제 상당히 아직은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1월 초나 12월 말에 나와요. 말에 확정됩니다. 요게 확정이 되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다,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지분은 100% 포드가 갖고 있으니까 기술 로얄티만 주면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는 허락해 준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래저래 좀 악재로 작용할 수가 또 있어요.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렇게 반발하시는데,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려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는 잘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이번에 뭐 하도 에코프로 BM에 뭐 44조에 묻혀가지고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일단은 미국은 좀 허락한 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저가형 배터리로 보급하겠다라는 게 현재 그 미국의 생각인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빨간색임이 상당히 강했던 섹터인데 가상화폐 요즘에 그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오늘 엔터테인먼트 드디어 블랙핑크가 다시 YG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올라갔는데요. 이러면서 올라갔고 전자결제 제가 전자결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전자결제들도 전체적으로 빨간색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뭐 메타버스, 자율, 반도체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넓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소통방에서도 여기 전자결제 관련주 이니시스 나갔죠? 이니시스를 보시면 여기 어제 나간 겁니다. 요게 어제 2시 13분에 이니시스가 12,750원에 나간 거예요. 오늘 이니시스 13,820원에 끝났죠. 급등이 나오면서 끝났고 시간외에서도 현재 2.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요거 제가 어제 설명해 드렸어요. 알리페이하고 테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시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주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장황하게 설명했죠. 못 보셨던 분은 어제자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한 가지 더 나왔어요.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가 짝퉁에 의심되면 100% 환불해주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중국산을 안 쓰냐면 대부분 이 질이 떨어진 짝퉁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짝퉁이 의심되면 100% 환불을 하겠다는 이렇게 신인도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직접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돈을 100억을 쓸 거고 만약에 가품이 의심된다 하면 90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100%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알리바바 그룹도 한국을 아주 매우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아시아권에서 소비가 잘 일어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상당히 지금 괴로워질 것 같아요. 쿠팡, 쓱, 그 밖에 뭐 네이버 많은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있는데 이번에 중국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저가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잠식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합작해서 들어왔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아예 다이렉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뭐 게임이 안 돼요. 가격이 거의 뭐 90% 인하하는 것도 있고 막 기본이 50%예요. 기본. 그런데 아까 짝퉁이 많다 그랬는데 짝퉁에 대해서 환불해주겠다 이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점점 이커머스 관련된 그 우리나라는 좀 많이 좀 소비가 줄어들고 반면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많이 우리나라 또 MZ 세대들 가격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뭔가 큰 우리나라 유통산업에 큰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결제주하고 그다음에 택배 한진하고 CJ 대한통운 어제 말씀드렸죠. 이런 주식들이 이 단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여러분들이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어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 재밌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시장의 어떤 변화를 읽고 그 변화에 관련된 종목이 어떤 거냐를 찾아서 투자해갖고 정말 수익이 나면 그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주식 투자가. 그런데 그냥 뭐 요즘에 보니까 한동훈 관련주라고 해서 막 대상홀딩스 막 올라가는 상한가로 가요. 막 이정재하고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이정재하고 사진 한번 찍었는데 왜 대상홀딩스가 올라가느냐. 이정재하고 여자친구 누굽니까? 임세령 그분하고 또 대상이잖아요. 그분하고 해서 관련주다 해가지고 대상홀딩스가 뭐 난리예요. 그런 논리인데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 그리고 한 가지 어제 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알리익스프레스 그냥 알리바바라고 할게요. 알리바바가 내년에 한국에 물류센터를 지어가지고 국내 온라인 쇼핑몰까지 공략하겠다. 이게 끝났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5일 안에 그냥 다 상품 받게끔 해주겠다. 보통 요즘에는 최장 15일에서 한 7일 정도 걸려요. 중국 배 타고 올라오면. 그런데 이거를 국내에다가 물류센터를 지어가지고 5일 안에 오겠대요. 내년부터
지면 물류센터 금방 져요 이거. 왜냐하면 창고 그냥 여기다가 때려지면 3개월도 안 걸립니다. 부지만 있으면 금방 져요 이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이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라고 뭘 보라 그랬습니까 이거. 예, 궁금하신 분은 어제 영상을 참고하세요. 예, 이거 다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한국에 알리바바가 물류센터를 진다 그러면 무조건 이 종목을 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소통방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알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재밌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주식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도 싫고 도대체 왜 주식이 올라가는지 한동훈이 관련주 해가지고 대상홀딩스 모르겠다 엔터테인먼트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해갖고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식으로 성공하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소통방을 멤버십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고요. 그리고 사칭으로 피해 볼 수 없도록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만 어떻게 해요? 평생 운영하겠다라고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1년 단위도 아니고 월 단위 아니면 뭐 최대 3개월 정도만 해서 할인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 연락처 2657-8694 이쪽으로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 문자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또 뭐 사칭이냐 해가지고 여기 의심하셔가지고 주신 분 있는데 요거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HKR 보스 3730님 김땡땡 누구 이분 의심하지 마시고 여기가 진짜입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사칭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마시고 저렴한 가격에 평생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소통방 멤버십에 오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은 제가 직접 운영합니다. 제가 직접 운영해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직접 딱 하나, 이 방 하나입니다. 딴 방이 없어요. 요거만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 연락처로 신청이라고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항상 흔들고요. 그리고 항상 걱정거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 않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9번 성공해서 딱 한 번 실패하면 전체 계좌가 무너지는 이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번 실패해서 딱 한 번만 성공해도 전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거의 투기라고 보시면 되고 매매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의 계좌가 늘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죠. 요거 여기 120이선 넘어가지고 오늘 조금 빠졌던데 이렇게 조금 빠졌는데 요거는 거의 뭐 내일이면 이제 수급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통방 쪽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시는 분이 빨리 챙겨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무슨 약장수 같은데 그런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움이 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에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장에서도 올라가는 게 있고 또 올라가는 장에서도 하락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그렇게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누적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시나리오를 짜고 거기서 맞게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섹터는 큰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이 될 것 같고요. 그 변화가 나타날 때 다시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